이렇게 입을 줄 아시는 분이 상견례 때 그렇게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셨어요? 아니, 정말 그때 저희 옷차림 때문에 결혼을 취소시키시려는 건가요? 저는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못 참겠다는 걸 어떡해요? 사위가 결정한 거예요. 사돈이 아니라? 참나, 겨우 이런 걸로 결혼을 업자는 게 사돈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왜 안 돼요? 저라도 아들과 같은 결정 내렸을 겁니다. 그래도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으셔야지 예의 없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모임에는 첫 만남이 중요하다면서 단정하게 입고 가시지 않았어요? 저희와의 첫 만남은 별로 안 중요해서 그렇게 입고 오신 거였어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상견례 때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들이랑 사돈지간 맺을 수 있는지. 요새 누가 상견례를 그렇게 갖춰서 하나요?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인사하면 되는 거죠. 그게 끝인 줄 아세요? 저희가 그날 본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어떤 것 때문인데요? 그걸 일일이 말해야 하나요? 저희 바깥 양반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하나 말하기도 입 아프네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도 되는 건가요? 그쪽 말씀 들어보니 아들이 참 결정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0세 김명자 할머니와 예비사돈 65세 홍미숙 씨입니다. 김 씨 할머니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아들의 말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비사돈을 직접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김 씨 할머니는 당연히 아들이 결혼을 무사히 할 것이고 손주도 얼른 낳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당일 예비 사돈을 본 김 씨와 남편은 처음부터 상견례 자리가 끝날 때까지 불편했던 기색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예의를 차려야 하는 자리임에도 예비 사돈은 집에서 편하게 입을 법한 추리닝과 슬리퍼를 질질 끌고 식당 장소로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화장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에서 대화를 하는 내내 대화를 하지 않을 때의 행동까지 김 씨와 남편은 예비 사돈과 며느리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생각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지만 그런 김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들이 예비 장인 장모의 언행에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단순히 자기들 옷차림 때문이라고 생각한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은 옷차림을 단정히 한 채 김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고 그것은 김 씨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비 사돈은 이날 단정한 차림으로 오긴 했지만 아직도 자기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치였고 김 씨는 그런 예비 사돈을 이해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그간 김 씨와 예비 사돈, 아들과 예비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동네에서 나름 잘 사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김 씨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서 한 번도 외할아버지 댁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 타지에 떨어져 살고 계신다면 이해할 법하지만 사실 김 씨의 외할아버지 댁은 김 씨가 사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원래 김 씨의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분을 바탕으로 김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땅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김 씨의 친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에게 딸을 시집 보내면 땅을 주기로 했지만 친할아버지가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런 친할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다며 이후에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씨는 어느덧 성인이 됐습니다.
김 씨의 친할아버지는 욕심이 아주 많았는데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이 되어서야 김 씨의 아버지와 김 씨의 큰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친할아버지를 닮아 재산 욕심이 많았던 김 씨의 큰오빠는 김 씨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 할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거의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일찍이 재산을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터라 김 씨는 어머니에게 받은 적은 돈만 챙겨 돈을 벌러 타지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김 씨는 일찍이 돈을 쓰는 재미보다는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 어느덧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결혼을 원래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김 씨가 자주 가던 시장의 야채 가게 사장님이 아들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야채 가게 사장님은 인사도 잘하고 가격도 꼼꼼하게 잘 따져가며 장을 보는 김 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김 씨는 이맘쯤 집도 하나 장만했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생겨나서 야채 가게 사장님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늦기 전에 김 씨와 남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 씨는 부자는 아니었어도 가족이 생기니 마음만은 이미 부자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야채 가게 사장님이자 김 씨의 시부모님은 노총각이 될 뻔한 아들과 결혼해준 김 씨에게 아주 잘해줬고 김 씨의 부모님에게까지 특산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김 씨의 부모님도 사돈에게 특산품을 보내주는 등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가벼운 안부도 물으며 선물을 주고 받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도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면 사돈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은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지? 네, 아직 건강하세요. 김 씨의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김 씨의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아들뿐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좋은 분들을 만난 것이 참으로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이후 김 씨에게는 평안한 날들이 반복되었고 김 씨의 아들은 어느덧 빠르게 자랐습니다.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그렇게 떠드는 건 안 돼. 김 씨는 아들에게 항상 예의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마다 아들 대신 입고 갈 옷을 골라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항상 김 씨에게 했던 말들을 이제는 김 씨가 아들에게 대신 해주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김 씨의 가르침대로 아주 예의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아들은 이후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경력을 쌓다가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이직까지 하면서 아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적성에 맞는 듯 보였습니다. 내심 김 씨는 아들이 이러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물론 결혼을 안 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떠나면 혼자 남겨질 아들이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에게 용돈과 생활비를 주며 따로 독립을 하지 않고 김 씨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밥도 김 씨가 해주고 집안일도 거의 다 김 씨가 해주니 아들 입장에서는 일에만 집중하고 집을 떠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0 후반이 된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핸드폰을 보며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라도 생겼니? 아들은 이런 김 씨의 물음에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괜히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결혼을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가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더 물어보려고 하기 전에 아들이 먼저 김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김 씨는 내심 그 말을 아들에게 직접 들으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직도 김 씨 눈에는 아이 같은 아들이 이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 김 씨는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마. 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말에 의하면 이미 여자친구와도 얘기가 끝난 부분이라고 했고 결혼식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듯 보였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만나봤어? 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돈이 결혼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만난 적은 있어요. 아들은 왠지 여자친구의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표정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김 씨는 의아해 아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들은 여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하고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한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그날 있었던 일을 김 씨에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본 건 여자친구 아버지의 차 안에서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식당에서 만나지 않고 같이 차를 타고 식당을 가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식당을 갈 건데 차 2대를 끌고 오면 기름값만 더 나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그래도 돈을 잘 아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운전을 하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 좀 매라는 여자친구의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안전벨트를 잘 매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후에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운전을 하며 흡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하는데 그 연기가 바로 뒷좌석에 있던 김 씨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어우, 담배 좀 꺼요. 이제 밥 먹을 사람이? 아빠, 차에선 담배 피지 말라니까. 아무리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해도 딸이 결혼할 사람과 첫 만남부터 참지 못하고 흡연을 하는 것이 김 씨의 아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김 씨에게 예절 교육을 많이 받은 터라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담배를 꺼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뱃재를 터는데 그 재가 창문을 타고 불어와 김 씨의 아들 얼굴 쪽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담배꽁초를 그대로 창문 밖으로 던지며 가래침까지 뱉었습니다. 순간 김 씨 아들의 얼굴에 뭔가 비에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밖에서 아주 조금씩 내리는 비 때문이었는지 여자친구 아버지가 뱉은 가래침이었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자친구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앞으로 차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화가 날 만한 상황이긴 했지만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이때부터 앞차를 향해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복이라도 하듯 갑자기 속력을 내더니 앞차 옆으로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 차의 앞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저런 차는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더 보복하라고 옆에서 부추기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익숙하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해달라고 김 씨의 아들에게 눈치 줬습니다. 그렇게 넷은 예약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아직 밥도 먹기 전이었는데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의 옷을 식당에서 제대로 처음 봤는데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온 듯 했습니다. 이는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 좀 잘 차려입고 오라니까. 여자친구는 그런 부모님에게 잔소리했습니다. 이 옷이 어때서?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처음부터 편하게 하면 좋잖아. 안 그래, 사위? 네. 그럼요. 김 씨의 아들은 땀을 삐질 흘리며 그 말에 답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머리도 안 감고 나온 듯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가 나오기 전에 종업원이 다가왔는데 그 종업원은 김 씨의 오래전 친구였습니다. 창식이야? 형배구나. 잘 지냈어? 김 씨의 아들은 반가운 마음에 친구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 씨의 친구이자 종업원은 맞은편에 있던 아들 여자친구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습니다. 종업원이 떠나자마자 여자친구 부모님이 김 씨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데서 일해? 사위랑 나이가 같으면 벌써 회사에서 대리 이상은 달았을 텐데. 저 친구가 여기 총지배인이에요. 그럼 뭐해? 서빙이나 하는데?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대놓고 김 씨 앞에서 김 씨의 친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지인이 왔으면 서비스도 잘 챙겨주고 해야지. 이럴 거면 인사는 왜 했어? 김 씨의 친구는 김 씨에게 서비스로 음료수랑 사이드 메뉴도 몇 개 챙겨줬지만 메인 메뉴를 서비스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불만이 많은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괜히 친구가 이 말을 들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쩝쩝 소리를 내며 밥을 먹기 바빴습니다. 쩝쩝 소리 좀 그만 내요. 상견례 때도 그럴 거예요?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젓가락질을 하던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젓가락질에 서툴러 보이더니 이내 반찬을 집다가 김 씨 아들이 입은 옷에 반찬을 묻혔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앞치마를 입었지만 절묘하게 음식은 앞치마가 가려주지 못한 팔에 튀었고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던 김 씨의 아들은 티나게 음식이 묻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비싼 옷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에도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바로 김 씨의 아들에게 팔을 쭉 펴보라고 한 후에 손에 침을 묻혀 음식 자국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거기다 대고 팔을 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물티슈로 닦으면 되잖아. 물티슈보다 이렇게 해야 더 잘 닦여. 김 씨의 아들은 그냥 눈을 질끔 감았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별로 입맛도 없어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면 계산을 보통 어른이 할 수도 있었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계산할 때가 되자 미리 차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아들이 계산을 했고 이후 다시 차에 타려는데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식곤증이 왔는지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김 씨의 아들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그렇게 여자친구 아버지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사 노릇을 하며 여자친구의 집까지 차를 몰고 가서 차를 세우고 집에 택시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이제 보니 돈을 아끼려고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사 노릇을 시키려고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는 김 씨의 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만 남긴 채 자기도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쓸쓸히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이때부터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그렇다고 결혼을 물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벌써 그렇게 사위를 종처럼 부려먹는단 말이야? 김 씨는 속상한 마음에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딸이 결혼할 사람이고 사위는 백년 손님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첫 만남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 내 말이 그 말이야. 결혼하면 더 심해질 텐데.
여기서 더 심할 수가 있어?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여기서 좋아질 수가 있겠어? 김 씨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마음이 더 심란해졌습니다. 이후 김 씨는 아들과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예비 사돈을 보게 됐습니다. 저기 여자친구 어머니가 계시네요? 아직 예비 사돈은 김 씨와 아들을 보지 못한 듯 했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여자친구 아버님도 보이네요. 인사드릴까요? 조만간 볼 건데 뭐. 예비 사돈들은 다른 부부들과 함께 친목도모하는 모임에 참석한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예비 사돈은 아들의 얘기와는 달리 화장도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기품 있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어쩌면 예비 사돈이 아들의 말과는 달리 괜찮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로부터 2주 뒤에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상견례에 입을 블레이저를 미리 샀고 김 씨의 남편은 살이 쪄서 이전에 입던 양복이 몸에 맞지 않아 양복을 새로 하나 다시 맞췄습니다. 김 씨는 상견례에 대비해 3일 전에 미용실도 다녀오고 상견례 예절에 대해 열심히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워낙 철두철미한 편이라 상견례 약속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 있다가 차에서 15분 정도 앉아 있다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예약은 했던 터라 예약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예비 사돈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낮 12시였는데 12시가 조금 넘었음에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보니 1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늦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김 씨의 남편은 무슨 일이 생겼을 수도 있다며 차분히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15분이 더 흘러 12시 20분이 돼서야 예비 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며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늦은 것에 대해 사과는 없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표정 관리를 하며 예비 사돈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온 것보다 김 씨와 남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은 예비 사돈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대개 집안끼리 인사를 나누는 첫 만남이라 옷차림 등 상대방과의 예의에 신경 써야 하는 까다로운 자리가 상견례이거늘 예비 안사돈은 집에서나 입을 듯한 편한 티와 추리닝 바지 그리고 무엇보다 김 씨를 경악시켰던 건 슬리퍼였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은 운동화를 신었지만 마찬가지로 아주 편한 차림으로 왔고 예비 며느리까지도 복장이 아주 편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예비 안사돈은 화장도 하지 않은 민낯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봤다면 눈살을 찌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김 씨의 남편도 이때부터는 심기가 조금 불편한 듯 헛기침을 연신 내뱉었습니다. 저번에 김 씨가 카페에서 예비 사돈을 봤을 때는 분명 아주 단정하게 옷을 입었었는데 김 씨는 예비 사돈이 오늘 같은 날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온 건지 의아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 카페에서 예비 사돈을 봤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날 저희를 보셨어요? 아는 척 하시죠? 괜히 즐거운 시간을 방해드리기 싫어서요. 근데 그때 만났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김 씨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기에 예비 사돈이 그 자리에는 그렇게 꾸미고 간 건지 궁금해 물었습니다. 사실 거기는 처음 가는 친목도모 부부 모임이었다고 예비 안사돈은 답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잘 차려입고 계셨더라고요. 김 씨는 뼈가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어울리려면 신경 써야죠. 사람의 인상은 첫 만남이 중요하다잖아요. 저희가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모임이거든요. 첫 만남이라 예의를 차려야 한다니.
지금 자기들과도 첫 만남인 건데 왜 이렇게 입고 나왔냐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이때부터 얼굴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결혼 얘기를 다시 하더라도 상견례가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김 씨와 남편은 불편한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구리네요. 비도 계속 오고 비 오는 날은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예비한 사도는 자꾸만 늦은 거에 사과하지 않고 핑계만 대려는 듯 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준비한 대화 주제를 꺼내려고 했지만 예비한 사도는 항상 자기가 먼저 대화를 이끌려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쪽이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살기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번에 집값도 많이 올라서 마음이 참 편하지 뭐예요. 그래서 아이들 지낼 곳은 저희 집 근처로 하면 어떨까 해요. 김 씨와 남편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사돈네 사는 지역은 들어보니까 영 집값이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참에 이사 오는 건 어때요? 중요한 게 오직 집값밖에 없는지 예비 사도는 집값이 뛰어야 좋은 집이라고 못 박는 듯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공기도 좋고 살기 충분히 좋아요. 여기 공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미세먼지 한가득인데. 예비 사도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만 믿는 듯 보였습니다. 뒤이어 음식이 나오면서 밥을 먹는데 예비 바깥 사도는 이때도 음식을 아주 쩝쩝거리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 소리가 거슬려서 준비했던 말들을 다 까먹을 지경이었습니다. 옆에서 예비한 사도는 그런 남편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비한 사도는 서툴게 젓가락질을 하며 반찬을 집는데 이번에는 김 씨의 아들이 아닌 김 씨 남편의 하얀 와이셔츠에 양념이 튀었습니다. 예비한 사도는 슬쩍 눈치를 보더니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가 하지 않은 척 딴짓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얼굴에도 조금 튀어서 김 씨의 남편은 물수건으로 얼굴과 와이셔츠를 닦았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이때부터 입을 꾹 닫았습니다. 김 씨도 별 말이 없자 다시 한번 예비 안사돈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듣기 좋은 말들을 꺼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한 사람당 5만 원 하는 한식집인데 비싸기만 비싸고 별로 맛은 없다. 상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야기에 김 씨가 동조를 해주길 바라는 듯 김 씨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에 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릴 때 공부를 잘했네. 키가 180 이상이네. 손주가 귀엽네 하며 큰 손주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예비 사돈의 말과 행동에 억지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 자리가 지루하다는 듯 자꾸만 시계를 봤고 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에게 눈치를 주는 듯 보였습니다. 음식이 원래 맛이 없는 건지 별로인 사람과 같이 먹어서 맛이 없는 건지 김 씨는 음식을 먹다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예비 사도는 음식을 어찌나 뒤적이던지 그 모습도 꼴보기 싫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쯤 예비 바깥 사도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볼일을 참고 있었던 김 씨의 남편도 화장실로 향했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볼일을 보며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금연이라는 문구도 붙어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어떤 낯짝을 하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나 봤더니 예비 바깥 사돈이었습니다. 바깥사돈은 태연하게 나와 손을 씻었고 김 씨의 남편을 보고 싱긋 웃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바깥 바람 좀 쐬러 밖으로 잠깐 나갔습니다. 김 씨 남편의 차 쪽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조용히 자기 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듯 했는데 그 여자는 담배를 피고 향수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김 씨의 남편은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비 사돈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도 그렇고 상견례 자리 그 잠깐 동안 흡연을 참는 게 어려웠는지 김 씨의 남편은 둘 다 꼴초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먼저 들어가 이 사실을 조용히 김 씨에게도 알렸습니다. 김 씨도 이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대화를 하는 것을 김 씨의 아들도 들은 듯 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밖에서 잠깐 바깥 사돈과 대화를 하다 이내 예비 며느리까지 같이 들어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화장실을 갈 때 항상 약혼 반지를 빼놓는 습관이 있었는데 안 그래도 이전에 이 습관 때문에 반지를 잃어버릴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비 며느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반지를 자꾸만 빼놓고 이날도 화장실에 갈 때 반지를 빼 식탁 위에 올려만 놓고 까먹은 듯 반지를 다시 끼우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예비 사돈들은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사돈은 김씨네가 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꾸 돌려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전월세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몰라도 아들은 일을 하며 꽤 돈을 모아두었기에 사실 굳이 집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은 예비 장인장모의 말을 계속 듣다가 상견례 자리 내내 말을 별로 하지 않더니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식탁에 그대로 놓아둔 약혼 반지를 뺏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그냥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결혼식 예약한 사람인데요. 결혼식 취소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통화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당황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태연하게 결혼식 예약을 취소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사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예비 안사돈이 김 씨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보면 모르세요? 저 이 결혼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어나시죠. 예비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김 씨의 아들을 쳐다봤고 김 씨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씨의 남편이 일어나 김 씨에게도 일어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도 아들과 생각이 같은 듯 했습니다. 반지, 내 반지 어디 갔어? 아들은 손에 쥐고 있던 반지를 보여주며 이제 네 반지가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반지만은 어떻게든 뺏으려고 했지만 아들은 반지를 손에 꾹 쥐고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반지에 다이아가 박혀 있어 돈이 되는 반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고 예비 사돈이 계속 물었지만 하나하나 다 말하기도 입 아프다고 생각해 김 씨와 남편, 아들은 자기 먹은 식사 값만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자꾸만 뒤에서 김 씨네를 붙잡으려고 하는 예비 사돈을 다른 손님들은 구경났다는 듯 쳐다봤고 직원들도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인 듯 당황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파혼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는지 어느 날 예비 사돈들이 김 씨의 집에 단정하게 입은 채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입을 줄 아시는 분이 상견례 때 그렇게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셨어요? 아니, 정말 그때 저희 옷차림 때문에 결혼을 취소시키려는 건가요? 저는 아들 생각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못 참겠다는 걸 어떡해요? 사위가 결정한 거예요. 사돈이 아니라? 참나, 겨우 이런 걸로 결혼을 없자는 게 사돈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왜 안 돼요? 저라도 아들과 같은 결정 내렸을 겁니다.
그래도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으셔야지 예의 없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모임에는 첫 만남이 중요하다면서 단정하게 입고 가시지 않았어요? 저희와의 첫 만남은 별로 안 중요해서 그렇게 입고 오신 거였어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상견례 때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들이랑 사돈지간 맺을 수 있는지? 요새 누가 상견례를 그렇게 갖춰서 하나요? 그냥 편하게 밥 먹고 인사하면 되는 거죠. 그게 끝인 줄 아세요? 저희가 그날 본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어떤 것 때문인데요? 저희 남편 화장실에서 담배 피운 것 때문에요? 저희 딸이 흡연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걸 일일이 말해야 하나요? 하나하나 말하기도 입 아프네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라도 되는 건가요? 사돈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는 듯 자꾸만 이유를 되물었습니다. 그쪽 말씀 들어보니 아들이 참 결정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 씨는 진심으로 상견례 때 그렇게 결혼을 엎은 아들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더는 듣기 귀 아프다는 듯 예비 사돈을 내쫓았습니다. 이날 이후로도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은 김 씨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연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쓰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해서 올린 거였지만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이 올린 글은 온갖 악플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 글을 아들이 김 씨에게도 보여줬는데 이야기가 너무 자기들 이야기인데다 며느리의 아이디를 보고 아들은 예비 며느리가 올린 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욕이 많이 달리자 예비 며느리와 예비 안사돈은 그 글을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깨닫길 바랬지만 아마 그냥 자기들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홧김에 삭제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 사건 이후 몇 년간 다시 일에 매진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결혼을 바랬지만 그렇다고 아무 여자랑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냥 차분히 아들의 연애 소식을 기다리며 오늘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예의가 없는 사돈을 상대해야 했던 김 씨와 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김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사돈이 진짜 내 사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김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